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쭉쭉 나갈 것 같았던 비트코인이 다소 조정받는 모습,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왜 가다가 마는 거냐 이렇게 조금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47,000달러 초중반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조정 양상 속에서도 47,000달러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은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48,000달러 저항을 뚫어내는 데는 모멘텀 자체가 조금 꺾인 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과연 4월과 5월에 지난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데, 늘 그렇듯 투자 시장에서 완벽한 예측은 없고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을 좀 볼 줄 안다라는 사람들이 내놓는 말들 종합해서 바라보면 지금은 낙담과 걱정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기대의 타이밍이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상황 말고 또 하나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부분들은 거시경제적인 환경입니다. 일단 설마 하면서도 왠지 벌어질 것 같았던 이 미국 장단기 금리가 진짜 일시적이나마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순히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막 금리 올릴 수 있는 그럴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명확해지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러시아 변수인데 이것들이 하는 짓이 진짜 완전 창의적입니다. 4월 4일 만기되는 20억 달러 규모 달러 국채 이자 지급,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지금 상당한 관심사인데 외화 국채를 러시아 루블로 사겠다, 이런 아주 신박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디폴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한번 휘청일 수도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는 걱정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쩌면 유의미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성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관점들과 더불어서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시경제 변수에 업데이트된 상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47,000달러 지지를 잘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해주는 가운데 상승 동력은 일단 조금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8,000달러 주변에 많은 매물대가 있다라고 하더니 진짜 좀 힘을 써야 돌파가 가능한 지점에 와 있다라는 점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주요 장애물을 제외하면 곧 57,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이 3월에 47,000달러를 지지선으로 바꾸면 57,000달러까지는 주요 월간 저항이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꾸준히 지지 라인을 높여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 달에 47,000달러 지지가 확실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면 57,000달러까지는 그냥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월간 차트로 바라보면 진짜 47,000달러 위로 저항이 없어서 그냥 돌파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 4월에는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피닉스는 45,000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비트코인 탑승을 놓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45,000달러 중반 부근을 리테스트할 때 진입 타점으로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때로 완벽한 상황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는 비트코인이 분명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공유한 차트를 보면 45,000달러까지 한번 찍고 5만 달러 위로 올라서는 상황이 주황색 화살표로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이 1년 이동평균을 돌파했기 때문에 강세장으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필립 스위프트는 비트코인이 1년 이동평균을 돌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건 비트코인이 강세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입증된 상황, 다시 펼쳐지는 순간이다 보니까 중간에 물론 어떤 변수가 악재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흐름을 잠시나마 망쳐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지금의 비트코인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관점을 넓혀서 바라보면 건강한 다지기의 시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적으로도 기대감을 불어넣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기관들의 진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최근 7일 연속 양봉을 기록한 상황이 기관들의 관심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블랙록과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 반등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 48,289달러, 일간 200일 이동평균 부근에 자리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지만 RSI가 과매수에 도달했고 주간 차트 모멘텀이 개선되면서 최근 하락의 50% 지점인 5966달러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왜 유럽에서 암호화폐 ETP를 출시하는 걸까? 이런 부분도 생각거리들을 많이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자산운용사 위스덤트리가 스위스 증권거래소 식스, 또 독일 증권거래소 도이체베르기의 제트라에 솔라나, 카르다노, 폴카닷 ETP를 상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안에는 파리와 암스테르담 유로넥스트 거래소에도 상장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썸트리는 미국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승인을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올해 위썸트리가 보여준 행보를 종합해서 바라보자면 이 거대한 자산 운용사는 비트코인 ETF 출시에 앞서서 주요 알트코인들에 대한 ETP를 유럽 시장에서 먼저 출시를 하는 것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전에 유럽에서 ETP로 출시된 상품들이 미국에서 ETF로 출시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 ETP 출시가 ETF 출시의 전 단계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런 예측은 단순 희망회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유럽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ETP 상품을 출시해왔던 21셔츠가 위스덤트리의 ETP 출시와 같은 날 파리 암스테르담 유로넥스트 거래소에 코스모스 ETP를 상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얼마 전에도 스위스 식스 거래소에 리플 현물 기반 ETP를 출시했고 지난달에는 디센트럴랜드 에이브 ETP를 유로넥스트에 상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아크인베스트와 함께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줄기차게 노리고 있는 자산 운용사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 그 방향성은 뭐다? 유럽에서 메이저 알트코인 ETP를 먼저 출시한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이후에 메이저 알트코인 ETF를 출시한다. 이런 로드맵이 이미 깔려 있다는 점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더 자세히 오늘 벌어진 이런 일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하나둘 ETF로 출시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건 각자의 상상에 맡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기관들은 조정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여기저기 돈줄을 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라 프로젝트가 마치 세력처럼 거대한 기관처럼 비트코인을 계속 매일 매집하고 있는 것은 무척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권도영 CEO는 펑저블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테라의 목표는 사토시 나카모토 이외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UST의 실패는 암호화폐 전체의 실패와 동일하다.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말했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자 자부심이면서 동시에 진짜 테라가 100억 달러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모두 확보를 마친다라면 이건 정말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테라는 매일 하루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3억 달러 이상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90억 달러 좀 안 되는 규모에 대한 매수 작업 매일같이 진행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차트적인 분석으로 봐도 또 중장기적인 시장의 비전으로 봐도 비트코인은 지금 좋은 방향성을 갖고 순항한다라고 평가받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만 늘 그렇듯 분단위, 10분, 5분 이런 분단위 차트로 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나는 흐름이지만 이걸 일봉, 또 주봉, 월봉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 아주 당연한 등락을 보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이걸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상황에 대한 부분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점으로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실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통상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집니다. 채권 수익률 곡선은 보통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입니다. 지금보다 먼 미래의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보통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는 우상향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10년 뒤에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장기 금리가 낮아지면서 급기야 이 단기 금리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상황, 이건 대표적인 경기 침체 전조로 해석되곤 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나마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최근 월가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슈였습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돈줄 조이면서 긴축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지, 또 아직 경기 침체 걱정 데이터 안 나와서 괜찮다 이런 주장도 나오지, 이래저래 심란하고 복잡한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국내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 밑으로 일시적으로 역전되는 상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2019년 9월 이후에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다. 금리 역전과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2분기 어느 시점, 또 JP모건의 경우에는 내년 1분기로 예상한 것을 생각해보면 월가의 예측보다 더 빨리 현실이 된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연준의 긴축이 연착륙하지 못할 거라는 시장의 긴장감을 반영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없이 침체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될 게 뻔한데 연준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5월이 돼봐야, 현실이 돼봐야, 상황이 벌어져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에서 이런저런 예측 자체가 5월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들이 이제 하다하다 외화 국채를 러시아 루블로 다시 사겠다.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지 시장을 떠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돈줄이, 이 외화 자금이 묶이니까 얘들이 지금 마음이 급해졌구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한다라면, 이 디폴트가 현실화된다라면 어떤 일이 정말 벌어질까? 정말이지 많은 상황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 짚어볼 수는 없고, 확실한 건 세계 경제에 매우 안 좋다. 결국 지금 거시경제 환경은 미국 연준의 긴축 행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시간이 갈수록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4월과 5월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역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긴축에 제동이 걸린다, 그럼 일단 투자시장 전반에는 호재가 되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너무 분봉 차트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하루 이틀 조정받는 상황에 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막연히 오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들, 그래도 나보다 시장을 더 잘 바라보는 경험자들이 내놓은 전망들,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하시고 멘탈 케어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